만약에 23살짜리가 지금 월세를 받고 있다. 그것도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돈을 벌어서 월세를 받고 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나요, 혹시?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그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20대 중반인데 그 친구한테 내가 한번 방송하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주위에 월세 받는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냐? 그랬더니 많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생방송 중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20대 중반 친구들 중에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실제로 상담을 왔던 사람 중에 23살이 월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 친구가 과연 어떻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월세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수십만 원을 떠나서 그 이상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테헤란로를 가든 아니면 뒷골목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건물들이 있고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그거에는 모두 다 주인들이 있고 월세를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자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본인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가서 자산가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누구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5천만 중에 정말 성인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텐데 왜? 내가 거주하는 집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월세를 받는다면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많을 텐데 왜 실제로 해보는 사람들은 적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려워서. 누군가는 어려워서, 내가 잘 몰라서, 내지는 돈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누군가는 그런 애도 불구하고 돈이 없고 어리고 내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 주위에만 없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23살짜리 이 친구가 월세를 받게 된 그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 친한 친구의 누나가 29살에 자기가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사게 된 걸 보고 나서부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 누나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19살에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죠. 아, 저렇게 하면 뭔가를 사고 월세를 받아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19살 때 바로 친구 누나로부터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는 그럼 나도 돈을 모아야겠다.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어요. 내 주위에 그런 것들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나 내지는 나를 그런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 스스로가 내가 모은 돈이 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현대 사회는 사실은 내가 모은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만 생활을 평생 하기에는 사실 어렵죠. 그 자산이 내가 모은 돈이, 번 돈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방법이 될 거예요. 또 다른 분 얘기를 해본다면요. 얼마 전에 상담을 오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적금, 연금, 보험 이 세 가지를 10개가 넘게 들고 있었어요. 본인 수익의 70% 정도를 모으고 있었죠. 근데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보니까 자산이 늘긴 늘었지만 그 자산이 아주 미미하게 늘었어요.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와서 인정에 의해서 들어주다가 그 이후에는 복리의 마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많이 돈이 불어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불어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유치한 사람들의 수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수익을 빼고 그리고 회사가 갖는 수익을 빼고 나니까 사실 이 돈의 주인인 이 사람이 갖게 되는 수익은 미미하게 된 거죠. 돈의 사실 어떤 주도권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게 가장 맞겠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을 사서 운영하고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오늘 얘기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 그리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주위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지는 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한 분의 얘기를 해드린다면 제가 선릉공원에 산책을 가끔씩 하는데 그 선릉공원에 어떤 할머니가 남자 옷을 입고 다녀요. 지금 정말로 남자 모자, 할아버지 모자 같은 걸 입고 그냥 사파리 같은 거 되게 큰 거 할아버지 거니까 그런 걸 입고 좀 허름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할머니랑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월세를 1,000만 원 넘게 받는 할머니였어요. 정말로. 근데 그것도 자기 전 재산이 아니라 자식들한테 다 주고 남은 게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난 아무것도 모른대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냐 했더니만 이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자고 하더래요. 같이. 그래서 같이 모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돈 대신 부동산을 받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받아가지고 그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가 그게 자산이 그 가격이 올라가고 팔고 그 뒤로는 이 친구가 하자는 대로 계속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진짜 정말로. 그러다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으게 됐고 제일 많이 받았을 때 뭐 월세를 4천만 원 뭐 이렇게 받다가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이 친했던 친구는 지금 이미 은퇴를 해서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상황이 됐고 물론 이 할머니도 안 벌어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돈 안 번데 나는 그래도 좀 더 벌어야 돼 이 할머니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도 여자여서 그런지 자기 할아버지가 되게 얄밉대요. 왜 얄밉냐면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은퇴했는데 그 연금이 나오는데 자기가 그거 다 쓰지 자기한테 뭐 하나 사주지 않는다고요. 그걸 서운해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할머니의 시작도 자기 친구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정말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그냥 입는 거니까 그냥 입고 다니는 거지 그걸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아주 힘든 상황이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당장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냥 막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막연히는 그때 가면 괴로운 상황으로 닥쳐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참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 상황이 괴로워서 답답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과거가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어요. 미리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만큼 좋은 것, 뭐 부동산 투자가 무조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